이걸 기다렸어. 우리도 2점은 있어야지. 먼저 맞았잖아. 네, 그러시면 2조 발표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네. 팀 오지5 팀장 이두란입니다.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팀 오지5에서 초반 발표를 맡은 신건입니다. 저희 팀에서 이번에 진행한 프로젝트는 스마트 물류 로봇을 통한 스마트 팩토리 구현입니다. 이에 저희 팀원들은 직접 개념부터 컨셉 및 기획 실행 그리고 3D 프린팅까지 모든 단계를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네, 먼저 목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요에서는 컨셉 설정과 타겟군 설정, 그리고 프로젝트 팀 구성 및 역할 분배에서는 담당 설계 파트를 정하고, 프로젝트 수행과 절차에서는 설계 기획과 실행, 그 다음에 수행 결과에서는 설계 구성과 변경 및 3D 프린팅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체평가 의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것은 일종의 그냥 로봇팔 하나 만들고 끝이 아닌 일종의 시스템 같은 생태계를 하나 구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의 제품이 또 하나의 제품과 연동이 돼서 이어지는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고 싶었는데, 먼저 이러한 시스템이 시장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저희가 만든 로봇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먼저 찾아보기 위해서 그다음 사례 분석과 시장 이슈를 문제를 발견하고 그다음 개선해서 산업물류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가져다주는 것을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예, 다음은 좀 간단하고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글로벌 산업물류 시스템 시장에 대해서 좀 먼저 조사했는데요. 먼저 패스트 분석이라고 이제 규제, 그다음에 경제, 사회, 그다음에 기술적 이슈들을 모두 분석을 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리서칭 기법을 먼저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먼저 규제로는 이제 중국의 코로나 완화가 되면서 이제 봉쇄가 풀리고 이제 수출입 화물들이 많이 쏟아질 거라고 이제 예상이 돼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동안 이제 막 좀 물류 자체가 좀 적었는데 한꺼번에 물량이 풀리면서 이제 물류 시스템 전반에 이제 과부하가 올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기사고요. 다음은 이제 21년도 그 북미 시장에서 보면은 21년도 181억 달러였던 것이 지금 2030년 775억 달러까지 이제 시장 성장이 이제 예측이 되는 전망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이제 그동안 코로나 전까지 이제 인원 감축도 되고 회사들이 이제 인원 감축하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동안 놀라웠던 소비 심리가 이제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인원 감축과 자동화 장비에 대한 투자를 크게 안 했는데 이제 그로 인해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사회 이슈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옛날과 다르게 이런 로보티스 기술과 이제 물류 관리, 분류 기술이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기반의 기술들이 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관해서 이제 좋은 사례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제 독일에 있는 암베르크 공장이라는 스마트 팩토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된 공장입니다. 먼저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너무 길게는 안 보고 이쯤에서 그냥 끊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꺼주세요. 네, 이게 아까 잠깐 봤던 영상이 이제 저희가 카티아를 쓰는데 이제 같은 경쟁 설계 프로그램인 이제 NX에서 지금 이제 지멘스인데 지멘스에서 운영하는 이제 독일 공장입니다. 이제 여기 공장이 한 전체 85%가 이미 자동화 장비로 대체가 돼 있어서 이제 고객의 니즈에 맞게 빠르게 이제 공정 설계 변경이 가능하고, 또 이 부분이 이제 B2B 기업으로 이제 PLC를 주로 생산 납품하는 기업인데, 또 이 NX에서 주로 밀고 있는 게 이제 팀센터라는 소프트웨어 기술로 이제 이런 제품이 기획부터 생산, 그다음에 제조, 유통, 판매, 그다음 폐기까지 전체적인 플로우를 이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존 시장의 문제점인 페인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기존에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블루 시스템에 대한 좀 안 좋은 점을 좀 찾아봤는데, 택배 기사들이 이제 업무량이 늘었는데 과로사로 이제 사망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먼저 그 기사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서 본 것은 이제 성수기를 맞아서 이제 작업량이 폭증을 함에 따라 이제 작업량을 이제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감당을 하지 못해서 따로 이제 직원들끼리 돈을 모아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좀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아직도 이제 실질적인 대책이 없이 흘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거 보면은 이제 기존에 빠르게 이제 보통 택배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전혀 교육도 없고 안전 교육도 없고 휴식 시간도 좀 적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기존의 시장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또 이런 컨베이어 벨트가 가동되고 있을 때 이런 아웃소싱 직원들에게 청소 작업을 시켜서 이제 이런 감전 사고로 당하는 이런 사고도 있고, 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물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서 지게차와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서로 겹쳐 있는 바람에 이런 산업 재해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많이 이제 문제점과 이제 문제 해결점을 좀 도출을 해봤는데요. 문제점으로는 이제 물량이 많은 시기에 작업을 하면 이제 작업 능률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피로가 쌓이면 제대로 작업을 하지 못하고, 또 이런 작업을 하지 못하면 부상과 산업 재해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위험이 좀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저희가 찾은 문제 해결점으로는 오랫동안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서 이런 자동화 장비랑 이런 자동으로 분류하는 공정을 도입을 해서 근로자의 피로를 줄이고 작업 효율 자체를 증가시키는 것이 그 결론입니다. 또 이러한 문제 솔루션에서 찾을 수 있는 가치로는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에 맞는 진화된 컨베이어 벨트와 또 다축 로봇을 이용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물품 분류 및 적재를 하는 시스템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축 로봇을 통해 물품 분류 및 물품을 분류하고 옮길 수 있으며, 지능화된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이제 물류 이송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또 이를 가상공장 시뮬레이션인 데미아를 통해서 또 효과를 입증하는 것을 저희 결론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또 하기 전에 저희 물류 시스템과 스마트 팩토리에 관해서 연관성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획 설계에서는 가상공간에서 제품 제작 전 시뮬레이션을 하고, 생산에서는 설비와 자재 그리고 시스템 간 실시간 정보 교환을 하면서, 그 다음에 유통과 판매, 생산 현황, 지금 판매하고 있는 현황에 맞춰서 발주를 이제 자동으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스마트 팩토리는 제품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이제 정보통신 기술로 통합을 해서 이제 제품을 이제 비용과 생산을 시간을 단축하는 고객까지 가는 여정 자체를 이제 혁신적으로 줄이는 스마트 차세대 공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스마트 팩토리가 저희가 생각하는 물류 시스템에 접목을 하려면은 기존에 봤던 이제 그냥 단순히 이제 제조하는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 아니라 이제 산업용 로봇, 다축 로봇이죠. 다축 로봇과 델타 로봇, 협동 로봇, AGV 같은 이제 여러 비전 설비들이 같이 합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제 무인화 공정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물류 시스템과 스마트 팩토리의 결합은 이러한 기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생산성 향상, 품질 제고, 비용 절감, 불량률 감소, 그다음에 그로 인해도 절감된 비용으로 이제 새로운 가치를 또 창출을 해낼 수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시스템에 이제 이런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에 이런 걸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관리자와 생산자 모두 양쪽으로 확인이 가능해서 그러니까 빠른 대응,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메리트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했던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면은 가장 최소한으로 구현을 해내야 되는 것이 이제 컨베이어 벨트랑 이제 다축 로봇인데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아무래도 핵심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 그 두 개의 물품을 잡고 이제 설계를 진행을 해봤는데 그 진행을 할 프로젝트에 사용될 이제 장비랑 소스는 뭐 3D 설계는 이제 카티아 V5로 그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은 3D 익스피리언스의 델미아 시뮬레이션으로 3D 프린팅은 이제 큐비콘의 이제 210F 그다음에 크리얼리티의 엔더3를 활용했고요. 그다음에 행동 제어로는 이제 아두이노와 띵커캐드를 사용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할 저희 프로젝트 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이주람 팀장님 계시고요. 컨베이어 벨트 모델링, 아두이노 코딩, 그 다음에 정적 구조 해석,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창관 팀원님은 저희 로보담 모델링, 3D 프린팅, 로보담 컨트롤러, 아두이노 컨트롤, 그 다음에 물품 구입 견적서 및 회의록 작성을 담당하였습니다. 그 다음 저 본인은 이제 로보담 모델링, 그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 모델링, 3D 프린팅, 자료조사 및 PPT 제작을 맡았습니다. 네, 신동준 팀원은 이제 로보담 모델링, 그리퍼 모델링, 그리고 3D 프린팅과 3D 익스피리언스의 델미아 시뮬레이션을 맡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게 다음은 이제 프로젝트 이제 수행 결과 절차와 결과인데요. 이제 먼저 1주에서 2주 사이에는 아까 보셨던 이제 저희가 컨셉을 잡았던 컨셉을 먼저 설정하고 회의를 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로 프로토타입을 위한 이제 3D 설계와 이제 3D 프린팅 출력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스케줄들이 적혀 있는데 수많은 이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또 출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쉽게 또 이 스케줄을 곧이곧대로 이제 지킬 수 없는 게 단점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직접 설계 담당자가 나와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지5 팀원 김정관입니다. 저희가 구현할 분류 시스템 공정에 이제 필요한 첫 번째가 산업용 다중 로봇인데요. 그 산업용 다중 로봇은 이제 현대 산업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로봇으로 여러 개의 독립적인 축을 가지고 있어 복잡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물류 공정에서 인력 부족 및 강도 높은 노동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 로봇이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으로 산업용 다중 로봇을 설계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용 로봇의 필요성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영상 내용이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제 꼭 산업용 로봇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이제 위 화면이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프로토타입으로 설계한 다중 로봇인데요. 처음으로 이제 3D 프린팅과 빠른 출력을 위해서 설계를 하였고 로봇을 이제 직접 출력해 보면서 스마트 팩토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중 로봇을 구현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설계 방식의 실수와 이제 회의를 통해 이제 도출해내기 위해서 프로토타입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앞선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이제 저희는 5축 로봇을 설계하기로 결정하였고 5축 로봇의 구성으로 아래에서부터 이제 중심이 담당되는 베이스, 몸체 회전을 담당하는 턴테이블, 팔 부분을 담당하는 로어 바디, 어퍼 바디, 마지막으로 물품을 잡기 위한 이제 그리퍼로 이제 다음 장부터 이제 순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네. 프로토타입의 이제 베이스와 이제 턴테이블을 설계할 때 화면과 같이 이제 서버 모터와 이제 조인트로 이제 회전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지만 출력 후 이제 조립을 해보니까 두 부품 간의 마찰이 심해 소음이 심했고 그리고 움직임이 매우 제한되는 이제 에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제 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베어링을 장착할 수 있는 플레이트를 따로 설계했고요.
플레이트에 이제 베어링 홈을 만들어서 이제 앞에 보시면은 베어링 안에 이제 비비탄 총알을 이제 홈에 채우고 그리스를 발라주어서 프로토타입 때보다 훨씬 부드럽고 조인트와 서브 모터 간의 유격 없이 회전이 잘 이루어지도록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이제 앞에 말씀드린 베어링 플레이트를 이제 3D 프린터를 통해서 검은색 필라멘트로 출력해 보니까 출력물의 이제 수축심에서 베어링 들어가는 이제 홈 부분이 그 공차를 주어 출력해도 이제 베어링이 잘 돌아가지 않았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수축이 덜한 빨간색으로 출력을 하고 이제 홈 부분에 좀 구멍을 주어서 이제 들어갈 때는 쉽고 들어가서는 이제 잘 고정되는 형태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로어 바디로 프로토타입 기존 관절은 이제 홈에 끼워 가지고 장착하는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설계했는데, 실제 출력 후 조립해 보니 이제 관절 부분이 매우 뻑뻑하면서 이제 마찰도 심하고 소음도 심한 그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위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의 관절마다 베어링과 이제 조인트를 통해 이제 고정시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했고, 조립을 하니 그 프로토타입보다 이제 기동 시에 그 소음이 없고 좀 더 부드러운 움직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퍼암의 경우는 이제 하나의 바디 파트라고 하기보다 이제 4개의 파트가 이제 조립되어서 이제 하나의 조립체로 설계를 했으며, 그 서브 모터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경량화를 위주로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프로토타입보다 4g을 경량한 설계를 했습니다. 그 어퍼암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모터와 이제 직접 볼트 결합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합과 이제 경량화를 동시에 이뤄내야 돼서 설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께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를 해서 그러니까 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량화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최대한 경량화를 위해 설계를 해서 이 정도 그 경량화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암3는 이제 앞에서 설명한 1번, 2번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인데요. 그 제대로 된 결합과 경량화를 동시에 이뤄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효율적인 경량화를 위해서 이제 두께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선 1번, 2번보다는 비율적으로는 더 많은 경량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존 프로토타입 모델보다 23.4% 경량화를 할 수 있었고, 이제 카티아의 구조 해석 기능을 통해서 화면을 보면 이제 파란색 부분이 부하에 대한 힘을 덜 받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경량화를 위해서 이제 구멍을 팠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 화면에 보이는 기준으로 이제 색깔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하를 많이 받는 부분을 표현한 것으로, 경량화를 하는 동시에 이제 상대적으로 힘을 크게 받는 부분들을 보완하기에 다른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는 것 같이 힘을 많이 받는 그 힌지 부분에 그 지지대를 배치해서 부하를 줄이고 내구성과 버티는 강도를 강화시켜서 앞선 구조 해석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인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리퍼 부분은 다음 담당자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퍼 부분 설계를 맡은 신동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퍼의 종류로는 일단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합 그리퍼, 두 번째는 유압 그리퍼, 세 번째는 전동 그리퍼가 있습니다. 공합 그리퍼는 말 그대로 공기로 동작하는 그리퍼인데, 장점으로는 우선 이제 설치 및 조작이 간단하고 구동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복잡한 시스템, 복잡한 구성, 그 다음에 이제 속도 제어가 어렵고 응답성이 늦으며 대기 소음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압 그리퍼는 이제 유압 그리퍼 기름으로 동작하는 그리퍼인데 장점으로는 이제 제품 크기에 비해 큰 이제 동력 전달이 가능하고 정밀 속도 제어가 가능하고 작동 및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작동 시스템이 복잡하고 기름으로 동작하다 보니까 온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인화성에 대한 위험성이 조금 있습니다. 전동 그리퍼는 이제 모터와 기어로 이루어진 그리퍼인데 이제 모터의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꾸어져서 동작하는 그리퍼라 볼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이제 단순한 구성, 속도와 힘이 좋고 다양한 제어가 가능하고 단점으로는 이제 비용적인 부담이 조금 있고 유압 대비 낮은 출력, 그다음에 공압 대비 속도가 좀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 선택한 그리퍼는 전동 그리퍼인데 그 이유로는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 기어 설계를 배운 걸 최대한 활용을 해보자 이제 전동 그리퍼를 선택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 그리퍼 프로토타입입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한 건 이제 택배 물류 로봇이기 때문에 박스를 잡는데 용이하게 이제 디귿자로 생각을 하고 이제 설계를 시작했고요. 그다음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 보시면 이 구멍으로 나사를 통해서 이제 고정을 시켜서 동작하는 걸 생각을 했는데 막상 동작을 시켜보고 보니까 이제 움직임이 좀 뻑뻑하고 제대로 고정이 안 돼서 자꾸 흔들리는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나사 부분, 요 부분을 좀 지우고 요 렉 사이에 축을 이용해서 좀 고정시키는 방법을 좀 생각해서 보완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이제 문제점을 보완한 모델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운데 축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켰더니 앞에 프로토타입보단 훨씬 좀 더 이제 고정이 좀 잘 돼서 움직임도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축을 이용하긴 했는데 그리퍼 베이스 부분과 이 축을 좀 가운데 요거 하나로만 좀 고정을 시켰더니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 축이 흔들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제 좀 렉이 요 렉이 좀 그 기어 동작했을 때 끝으로 가면 좀 빠져나오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요 부분을 이번에 좀 더 보완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이제 보시면 아까랑 다르게 양쪽으로 축을 잡아주는 이런 모델을 좀 보완을 했고요. 확실히 이제 좀 축이 안 흔들리고 요번에 이렇게 확실히 잘 잡아주다 보니까 이게 움직임은 확실히 부드러워졌는데 이게 축이 하나라 그런지 저희가 프린팅이 잘 안 돼서 그런지 좀 렉과 피니언 요 기어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은 문제점이 좀 있어서 이번에는 축을 2개로 늘리는 방법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축이 2개로 늘어나면 무게가 무거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가볍고 좀 더 강도가 좋은 탄소 섬유로 된 봉을 이용을 했는데 다음 여기서 탄소 섬유라면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탄소 섬유는 이제 탄소로 이루어진 섬유라고 보실 수 있는데 가장 큰 장점으로는 이제 우선 철보다 이제 탄소 섬유가 훨씬 좀 가볍고 좀 더 단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때문에 다양한 산업에서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소재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예로는 아마 이제 카본 자전거를 볼 수 있으실 거고 요즘에 또 이제 자동차 필름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위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3D 프린팅 하나로 뽑은 축은 15g에 카본 소재로 된 봉은 2개인데 15g. 이런 식으로 좀 경량화를 좀 생각을 하고 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최종 모델입니다. 축을 2개로 늘려서 이제 베이스와 렉을 이제 제대로 확실히 고정을 시켜줬고 확실히 축이 2개라 그런지 이제 좀 더 움직임도 부드럽고 그 렉과 피니언 기어가 좀 더 제대로 맞물려서 확실히 동작시켰을 때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모델을 좀 마무리하고 안정성과 경량화를 좀 더 생각을 해보는 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저희가 이제 처음 설계를 할 때는 이제 박스를 잡는 걸 생각해서 이렇게 디귿자로 저희가 설계를 시작했는데 막상 요거를 해보니 좀 저기 앞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가동 범위가 좀 이제 많이 좀 좁아졌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제 저 디귿자에 들어오는 요 안에만 들어오는 그 박스를 집을 수 있는 걸 생각을 해서 요 부분을 줄이고 무게를 좀 더 줄이는 방법을 택해서 그냥 일자로 만들고 그다음에
TPU 소재로 된 이제 커버를 씌워서 접지력을 좀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TPU 소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저희 3D 프린터 출력할 때 제일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재료가 PLA라는 소재인데, PLA 소재는 이제 플라스틱하고 비슷하게 딱딱하다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뽑은 건데, 여기 뭐 보면은 딱딱한 특징이 있는데, 여기 이제 요게 TPU 재료입니다. 요걸로 이제 뽑은 이제 그리퍼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이게 구부러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 앞에 그리퍼인데 여기 막 잘 구부러지죠. TPU 같은 소재입니다. 고무랑 비슷하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석 툴을 이용해서 이제 베이스 이제 전체적인 좀 안정성을 고려를 해봤는데, 우선은 이제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이제 100N으로 약 한 10kg 정도를 힘을 주고 해석을 돌려봤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제 여기 체크된 나무 박스에 보시면 이제 요 부분 파란색이 이제 제일 힘을 안 받는 부분이고, 색깔이 좀 변한 부분들이 힘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들이라 요 부분을 보완하고자 이제 필렛을 주어서 이렇게 필렛을 주어서 보완을 해봤고요. 보시면 이제 이쪽이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필렛을 보완을 해주기 전에는 1.3mm 정도가 이제 최대로 쳐진다고 나오는데, 보완을 해줬을 때는 0.8mm로 약 5mm 0.5mm 정도가 이제 쳐지는 게 많이 보완됐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키네마틱 툴을 이용해서 저희가 앞에 나왔던 이제 제품들을 이제 그 키네마틱 제품들을 모아갖고 움직임을 구현을 해보았고요. 영상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관절마다 움직임을 주어서 이제 각 관절이 이제 최대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다음 조원분이 나와서 다음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컨베이어 벨트 파트를 맡은 이두람이라고 합니다. 네, 컨베이어 벨트의 사전적 정의는 물건을 연속적으로 운반하는 띠 모양의 장치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물건을 이동시켜주는 장치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크게 모터의 힘을 전달해주는 롤러와 벨트가 경로를 이탈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몸체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바디 프레임과 그리고 서브모터가 이탈하는 걸 방지해주는 서브모터 서포터, 그리고 바디와 바디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그리고 동력을 전달해주는 롤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저희 팀의 초기 프로토타입 모델입니다. 전 기수들이 프린팅 해놓았던 출력 실패물들을 이용하여 프로토타입을 제작해 봤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장력이 필요한지, 또 간격과 단차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테스트해보고 감을 잡는 과정을 감을 잡기 위해 프로토타입을 제작해 보았는데요. 처음에는 모터와 롤러를 기어나 추가 벨트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방식보다는 롤러를 직접적으로 구동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조금 더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초기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에는 통째로 프린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제작함으로써 설계상을 알기로 어려웠던 점을 알게 되었고 수정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 프로토타입 모델로 기존의 3D 프린팅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보완한 모델입니다. 가장 부품이 큰 부분인 중간 프레임 부분을 따로 하드보드나 포맥스 등을 이용하여 프린팅 시간을 절약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넘어주시죠. 네, 초기 프로토타입과 달리 가운데 파트를 따로 제작함으로써 컨베이어 벨트의 전체적 길이를 저희가 원하는 데 임의로 조정하는 데 원활하게 하였고, 또한 완성도를 조금 더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얇고 길게 제작하였기 때문에 중간 프레임 부분이 쉽게 자굴이 일어날 수 있는 단점이 있어서 또한 벨트의 길이도 같이 늘어나서 벨트에 처짐이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는 좀 더 가늘고 긴 프레임 대신에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변경하여 조금 더 안정적인 모델로 만들 수 있도록 선정하였고 서브모터의 힘을 또 좀 더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모델을 개선하였습니다. 네. 중간 프레임을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알루미늄 프로파일과 본체와 볼트로 결합이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볼트 체결 부위 부분을 약간 두껍게 하였고요. 전체적으로 두껍게 하기보다는 일부분을 두껍게 하여서 3D 프린팅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요. 두꺼워진 만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본체를 지탱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넘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을 때 미처 설계 단계에서 알지 못했던 서브모터가 회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서브모터가 서포터를 이탈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브모터와 서포터를 나사결합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하였습니다. 네, 초기 타입의 브릿지는 벨트의 장력의 유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브릿지가 벨트를 안정적으로 잘 받쳐주지 못해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조금씩 프린트하면서 토치를 변경하였고 단차를 줄이고자 노력하여 제출력 후 결합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습니다. 네. 벨트로 미끄럼 방지 패드를 이용하였는데요. 그 미끄럼 방지 패드는 조그만 돌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돌기와 잘 맞물려 돌아가기 위해서 롤러에 돌기를 만들었고 그 벨트와 롤러가 잘 맞물려서 돌아가서 미끄러짐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서브모터와 더욱더 단단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서브모터 홈과 나사 결합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효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두이노 담당자가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어 부분에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다중 로봇과 이제 컨베이어 벨트 및 분류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아두이노 시스템을 채택하였는데요. 아두이노는 이제 오픈 소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다양한 전자기기를 제어하고 프로토타이핑을 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오픈 소스를 통해 이제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입문자들에게 인기가 많고 주로 마이크로 컨트롤러와 이제 디지털 및 아날로그 입출력 핀을 갖춘 보드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확장 모듈과 센서를 추가하여 원하는 프로젝트를 구현하기에 정말 좋은 제어 시스템으로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저희는 이제 아두이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에서 설계한 다중 로봇을 이제 아두이노로 제어하기 위해 첫 번째로 이제 시리얼 통신으로 PC와 연결하여 실시간 모니터를 통해 이제 각 관절마다 이제 각도를 일일이 수동하는 방식으로 조작을 해서 그 기초적인 움직임을 구현하였고요. 시리얼 통신으로 이제 기초적인 움직임을 시험한 후에 좀 더 이제 자유로운 움직임을 위해서 이제 블루투스를 이용한 PC와 스마트폰 앱을 연동한 방식과 이제 가변 저항을 통해서 움직임을 제어하는 두 가지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블루투스 통신으로 이제 로봇팔과 아두이노 간의 통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제 PC와 그 스마트폰 앱 간의 잦은 통신 오류로 이제 관절을 동시에 제어하기는 이제 무리가 있다고 판단돼서 그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로봇의 각 관절 각도를 가변 저항과 연동시켜 실제 로봇을 움직이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이제 가변 저항을 이용한 그러니까 로봇 제어를 성공적이었으나 유동적인 움직임과 관절을 동시에 제어가 하는 게 불가능해서 입체적이고 이제 직관적인 움직임을 구현하기 위해 동일한 축의 이제 미니어처 로봇을 제작해서 메인 로봇과 이제 같이 따라하는 방식으로 움직임 제어를 구현했습니다. 그 프로토타입을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미니어처가 이제 움직이는 방식을 따라하면서 이제 구동된 모습이고요.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프로토타입과 로봇이 이제 반대로 움직이는 문제가 있어서 그 회로 설계를 변경하고 다시 출력해서 다음 영상 개선된 버전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이제 움직이죠. 다음 넘어가주세요. 이제 다음으로는 컨베이어 벨트 제어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자동화 분류 공정에서 물품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코드랑 이제 QR 등 다양한 스캔 방식을 통하여서 이제 분류하는 여러 공정이 있는데 아두이노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컬러 센서를 이용했습니다. 넘어가세요. 저희가 이제 분류 공정을 위해 선택한 이 컬러 센서는 이제 TCS 3200이라는 그 컬러 센서인데요. 이 센서는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로봇이 물체를 감지하여 알림을 주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자동화 시스템 생산 과정 중 이제 품질 감사를 위해 색상을 확인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 TCS 3200을 선택하여 자동화 분류 공정에 적용하여 구현했습니다. TCS 3200은 이제 앞에 보시면은 빛을 비죠. 빛을 발산하여 빛에서 이제 색을 아날로그 주파수 값으로 읽어서 감지한 색의 주파수 영역을 잡아 0에서 255 사이의 값으로 변환시켜 RGB 각각의 값을 지정해서 LED, 레드, 그린, 블루를 따로 구별하여 감지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문제점이 여러 환경에서 이제 그 주파수 값을 인식하는데 이 컨베이어 벨트의 위치랑 센서의 높이, 조도에 따라 이제 변수가 커서 여러 환경에서 이제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그 챗GPT를 이용해서 평균값을 추출하고 그에 맞는 코딩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컬러 센서와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연동해서 분류 시스템을 구현했고요. 보시면 이제 컬러 센서로 이제 세 가지 색깔을 감지하고 서버 모터를 이용해서 컬러에 따라 이제 세 가지 각도를 주어 분류하는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했습니다. 그 실제로 구현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파란색이 되면 이제 직진을 하고요. 이제 빨간색을 컬러 센서가 이제 인식을 해서 서버 모터의 각도가 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초록색은 컬러 센서가 인식해서 다른 각도로 움직여서 이제 분류하는 시스템을 구현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다음 담당자가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제 특히 많은 설계 변경과 이제 회로 제어 변경에 대해서 그 최종본을 저희가 좀 3D 프린팅을 위해서 최종본을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턴테이블과 로어 바디, 어퍼 바디, 웨이스트, 그다음에 그리퍼 파트가 있습니다. 네, 다음 컨베이어 벨트로는 최종 출력을 하기 위한 파트 부품으로 저희 바디 프레임과 롤러, 서포트, 그다음 브릿지, 그다음 알루미늄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모든 그 출력물들을 분해도를 찍기 위해서 쫙 나열을 해봤고요. 모든 보시면은 이제 이쪽 부분에는 이제 서버 모터에 케이블들이 지나가는데 그냥 조립을 해보니까 다들 그 서버 모터 케이블 때문에 다 그 선들이 자꾸 중구난방으로 펼쳐져 있어서 이것을 좀 최대한 안쪽으로 집어넣기 하기 위해서 이런 로 바디에도 안쪽으로 그 케이블들이 지나갈 수 있는 홈을 파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홈이 또 베이스 턴테이블과 또 베이스로 나가서 아두이노 제어보드와 같이 좀 깔끔하게 연결되게끔 좀 홈을 팠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제로 조립을 하는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전선 그 케이블들이 안쪽으로 지나가서 또 이제 여기 턴테이블과 이제 베이스로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조립이 된 모습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벨트 자체가 이제 돌기가 있는 모습과 그다음에 이제 TPU가 써져 있는 모습, 그다음에 케이블들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베이스
뒤쪽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최종으로 저희가 조립하고 시연한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먼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가변정의 그 미니어처 컨트롤러로 이제 이 컬러 박스들을 잡고 이제 이 로봇 팔이 직접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고 이 컨베이어 벨트가 이송을 해주면서 여기는 컬러 센서가 이제 확실하게 그 색깔을 구분해서 이제 서버모터가 이제 가이드를 안내해줘서 각도를 주고 가이드를 안내해줘서 이제 정확하게 분류를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시연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델미아 시뮬레이션을 한 담당자가 나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델미아 설명드리겠습니다. 델미아는 이제 실제 공장 라인을 구축하기 전에 먼저 가상으로 구현해서 생산 라인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최대한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며 이제 매뉴얼화하여 관리를 수월하게 도와줍니다. 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잠시만요. 확대 한번 하고. 여기 보시면 여기 VR 기기를 직접 이제 착용을 해서 보시면 이제 VR을 실제로 이제 진짜 안에 공장이 저희가 실제 구현한 그 공장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구현이 돼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면서 실제 공장 라인에 있는 것처럼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공장에 가지 않아도 이제 이제 장비를 착용하고서 공장을 관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장점도 또 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팀 스마트 팩토리 전체 레이아웃 구성입니다. 1번 파트 앞에 로봇을 옮겨주고요. 2번 파트 레일을 따라 움직이고 3번 파트 분류돼서 VJ 로봇에 올라가서 정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번 파트에서 6충 로봇을 통해서 이제 박스를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주고 이제 2번 파트에서 요거 푸시바를 통해 이제 박스가 분류가 되고 이제 다음 3번 파트에서 이제 저희가 직접 설계한 로봇을 통해 이제 박스가 AGV 로봇에 올라가서 이제 정리가 되는 모습이고요. 이제 다음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파트를 나눠서 설명드린 이유가 델미아에서 이제 시퀀스를 구성할 때 아까 처음에 보셨던 이제 전체 모습에서 구성을 하는 게 아닌 파트별로 나눠서 이제 시퀀스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따로 만든 파트를 이제 다음 넘어가면서 파트를 따로 이렇게 만든 파트들을 이제 또 나중에 합쳐서 시퀀스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 파트별로 나눠서 시퀀스를 구성하고 영상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파트별로 이제 시퀀스를 구성한 영상인데요.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보셔야 네, 중간 부분. 네. 1번 파트 아까 6충 로봇이 이제 박스를 레일에 올려주는 파트입니다. 다음 이제 넘어가면 이제 2번 파트에 2-1 파트 이제 박스가 처음에 센서를 지나가는 모습이고요. 다음 넘어가면 아마 2-2 파트에 박스가 이제 푸시바를 통해서 분류되는 모습. 그다음 이제 3번 파트에 저희가 설계한 로봇이 박스를 집어서 이제 AGV 로봇에 올려줘서 이제 박스를 정리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다음. 네. 영상 한번 보셨고 이제 여기 아까 보셨던 게 이제 여기 파트별로 이제 저희가 모션을 하나하나 모션을 찝어서 그걸 구성을 해갖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만 보시면 정말 쉬울 수 있는데 막상 해보면 이게 좀 머리가 많이 아프다는 그런 단점도 좀 있습니다. 다음 이게 저희 전체 시퀀스입니다.
이게 앞에 이게 이렇게 보시면 모르겠지만 이게 안에 또 들어가면 요만큼의 또 다른 이제 시퀀스가 따로 또 이제 각각 구성이 돼 있어서 그 시퀀스를 짜고 이런 전체 시퀀스가 나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총 이제 전체 시퀀스가 된 영상을 또 한번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전체 시퀀스 영상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시점도 조금씩 달라지는데 녹화할 때 시점도 이게 따로 또 시퀀스에 집어넣어서 녹화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냥 나오진 않아요. 올려줍니다. 올라가면 아까 보셨던 2-1 파트처럼 이제 바로 구성된 센서를 지나가고 다음에 2-2 파트로 넘어가서 푸시바 쪽에 도착을 해서 불가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올라가서 보시면 요것도 이제 따로 동작을 하는데 흰색이라 그럼 이제 저것까지 이제 다 각각 동작을 입력을 해줍니다. 푸시바로 인해서 분류가 되고 이제 저희 앞에 저희가 설계한 로봇 쪽으로 이제 도착을 해서 박스가 하고 잡아주면 이제 또 AGV 로봇에 올려줘서 이제 정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팀원들 후기입니다. 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